지금 현재 그 홀짝 만드는 이 퍼센트 일을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면은 이거 나중에 우리 이제 반복문 같은 것도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뭐, 나중에 이제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홀짝홀짝이 아니라 뭐 짝수의 합을 더하세요.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네, 여러분들 좀 잘 이해를 하시고 바라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걸 보시고서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기 이제 지금 이거를 괄호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괄호를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랑 요 연산자랑 얘 연산자가 있을 때는 이 연산자가 더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가로를 제가 특별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계산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이 0하고 같이 계산되는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독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가로를 쳐서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 홀짝 검출 어, 코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이거 제가 보기에는 제어문이라든지 함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예제들은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여러분들 뭐 심플풀 예제 뭐 200제 아니면 100제 아니면 무슨 시언어 예제 100제, 200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홀짝 검출 코드를 만드세요. 뭐 아니면 무슨 가장 큰 수를 구하세요. 아니면 뭐 홀수의 합을 뭐 구하세요. 뭐 1부터 100까지 합을 더하세요. 뭐 이런 것들 예제를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코드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코드에 나중에 이제 그 최적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그 제어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본 문법 같은 게 점점점 이제 좋아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뭐가 있고요, 뭐가 있고요, 뭐가 있고요, 뭐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딱 끝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파트 1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쉬운 부분에 대해서 예제 코드를 더 많이 다루고 지금처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다루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실은. 네. 뒤에 뭐 무슨 뭐 상속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쓰면 좋고 뭐 안 써도 상관없는 네, 그런 느낌인데 지금 이런 if문이라든지 이런 for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조건 써야 되는 코드들이거든요. 근데 무조건 써야 되는 코드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머릿속에 잘 접혀져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그렇게 잘 프로그램 만들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순서도를 이제 몇 개 그렸는데 순서도에서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네모난 거. 그다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가면은 비지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순서도 그리는 거 법에 대해서 막 뭐 이렇게 그런 순서도 코드들이 기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다 필요 없고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이 타원형 모습과 조건을 나타내는 이 마른 목골과 그다음 실행 코드 나타내는 이 네모 요 세 가지랑 그다음에 요 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든 코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거기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적으면 좋겠지만은 순서도 자체는 그렇게 이렇게 너무 많은 기호들이 들어가서 복잡도를 높이게 되면은 저는
도로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순서들은 사람들한테 들려가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머리 아프다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복잡도가 높아진 순서도를 가지고서 시험 보듯이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게 싫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런데 만약에 진짜 실무에서 필요에 의해서 시작과 끝, 그 다음에 여기 말은못볼, 그 다음에 요거 실행 코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시선, 실행선 이런 거 가지고서 스스로 진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그리고 버그를 찾고 이랬던 사람들은 그런 게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세 가지와 이 실행 코드만 있으면은 뭐든지 다 가능하니까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이 제어문, 함수, 변수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웬만한 코드는 다 만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 C++는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OOP 기점이기 때문에 객체지향으로 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객체지향으로 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인베디드 프로그램도 만들어 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중에 진짜 그 진정한 객체지향으로 만들려면은, 뭐 세마포어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멀티 프로세싱도 알아야 되고, 그 코드 자체 이 하드웨어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메모리가 어떻게 동작된다는지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다 알려면은 네, OS 만드는 게 더 편합니다. 차라리. 예. 그래서 진정한 대체 지향으로 만들기에는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대체 지향으로 프로그램 만드실 거면은 차라리 이거보다는 네, 특히 메모리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안정성 있게 만들어 자바 쪽이라든지 아니면 C샵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더 객체지향 프로그램 할 때는 더 좋습니다. 차라리. 근데 이제 그래서 C++이 안 좋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왜냐면 이게 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력하거든요. 강력해가지고, C샵이나 자바에서 못하는 부분을 C++에서는 또 가능합니다, 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코드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코드를 써야 되는지는 이제 그 경험에 의해서 경험에 우러나와서 이거는 C++로 코드 짜야겠다. 아니 C 언어가 더 최적화 잘 돼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코드가 어떻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메모리도 충분하고 하드웨어 사양도 좋은데 뭐하러 이거를 C 뭐 이런 걸로 짜. 이거는 그냥 C샵으로 짜버려. 이럴 수도 있고. 네. 그거는 이제 개발하는 환경이나 단계에 따라서 많이 틀려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뭐 이제 너무 이제 많이 나갔는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한테 이 품은 제어문 네, 이거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다른 길로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한 예제가 또 있어요. 예제를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보여주려고 제가 노력을 해서 준비를 좀 해왔는데, 아, 음,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요. 이 코드를 또 다 지우기가 또 아깝네. 이거를 가끔은 이렇게 저한테도 이제 좋은 코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수업하면서. 그럴 때는 이제 이거를 지우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학생들한테 남겨주던지, 너네들이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봐라.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제가 이제 남겨주거나, 학생들이 이제 원하면은 그 코드를 주거나 그럽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한테 또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음, 세, 세 개의 수를 입력하여, 어, 세 개의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출력하는 코드를 만드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여러분들 이제 또다시 이제 막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배웠던 거에 다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방법이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사용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뭐 이 방법 중에서 우리 예전에 뭐 사만 연상자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사만 연상자로도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사만 연산자가 말고 그냥 어, if만 사용해서 if, else, if만 사용해서 나타나는 방법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한번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생각할 시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서부터 영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이게 제가 기다리는 시간을 가만히 있지를 못하네요. 네.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이제 생각나신 사람도 있을 거고, 생각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난 사람들은 생각을 하시게끔 하고, 생각 안 나신 분들은 이제 저랑 같이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선은 거두절미하고 세 개의 수를 입력하는 부분을 우선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세 개의 수가 가장 큰 수를 출력하는 코드를 만드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아이고. 우선은 세 개를 입력하는 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위에 있는 거, num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랑 거의 동일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수 입력하니까 세수가 들어가는 변수 세 개를 만들면 되겠죠. num1, num2, num3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변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뭐야, 입력 값을 위한 변수. 네. 여기도 주석을 달아보죠. 세 개를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선언했는데 세 개의 값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cout 그 다음에 세 개의 정수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 개의 정수를 입력하시오라고 여기 나와서 깜빡깜빡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어떤 값을 집어넣을 때마다 엔터키를 집어넣어야 되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C2를 하면은 이제 입력값이 들어오는데 num1 입력됐고 num2도 입력됐고 아닙니다. 미안해요. 입력은 오른쪽으로 가야죠. num1 입력됐고 num2도 입력됐고 num3도 입력됐습니다. 네. 굉장히 편하죠. 아이고. 네. 제가 지금 잠깐 마이크를 건드려가지고 소리가 지금 안 들리는지 알고 제가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num1, num2, num3가 들어가는데 자, 우리가 이제 조건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지금 이제 num이 이제 들어가는 건 다 만들었어요. 그렇죠? num1,
num2, num3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조건을 한번 if문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얘가 만약에 여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5가 들어갔고, 네, 이게 1이 들어갔고, 이게 2가 들어갔다면은, 네, 이렇게 됐을 때는 5가 1보다 크다면 크고, 그다음에 5가 2보다 크고, 그리고 두 개가 다 만족했을 때는 제일 큰 수가 뭐예요? 그 넘원이 제일 크죠. 그쵸? 그럼 이제 바꿔서 여기 1이 들어갔어. num2도 마찬가지로 지금 num2가 제일 크니까 num2가 제일 클 조건은 뭐냐면은 num1보다 크고 num3보다 큰 경우. 네. 이거는 AND 현상이죠. 뭐뭐하고 뭐뭐한 경우. 네. 이거는 AND입니다. 마찬가지로 num3도 이것도 뭐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네. num3가 제일 큰 경우는 뭐냐? num3가 제일 큰 경우는 num1보다 크고 num2보다 큰 경우 AND 연산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num3가 이제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건을 했느냐? 첫 번째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num1이 num1이 num2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num1에서 아까 우리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 다시 해봅시다. 네. 이제 조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어 보자죠. 얘가 제일 크려면은 num1이 num2보다 크거나 같고 이 조건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AND 현상입니다. num1이 num3보다 이게 맞다면 그리고 여기서는 가장 큰 건 뭐예요? num1이 크죠, 그쵸? 그러면 이 조건은 여기서 if문을 들어가겠어요. if. 그래서 if문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간다면 여기는 num1이 가장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num1이 num2나 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엔드현상이죠. num1이 num3보다 크거나 같다면 두 개가 맞다면 이것도 true고 이것도 true라면은 그러면 논리 현상이 맞다면 그 전체가 true라면은 넘버 원이 가장 크잖아요. 그쵸? 네,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렇게 되겠죠. 네. 아, 이거는 이제 글씨를 써야 되겠죠. 네. Cout으로. 이거 쓰는 거 대신에 저는 이거를 쓰겠습니다. 이걸 쓰면은 U라인하고 캐리지 리턴하고 이제 같이 되니까 저거 쓰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엔드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넘버원이 가장 크다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그렇게 쓰면, 이거를 LZF로 쓰면은 또 나머지 조건이 맞겠죠. 우리 아까 전에 세 가지 조건을 얘기했잖아요. 그쵸? 세 가지 조건. 얘가 지금 큰 게 최대일 경우랑, 얘가 최대일 경우랑, 얘가 최대일 경우.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순서가 바뀌지, 모양은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어, 카피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SEF로 하고 이거는 이제 나머지 부분.
A수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그 조건이 나머지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그래서 넘버 3가 하는 거는 이거는 A니까 이건 없어도 되고, 이거는 이제 넘버 3가 한다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넘버 3가 한다고 생각하고, 넘버 2가 큰 경우를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넘버 2가 큰 경우는 넘버 2가 넘버 1보다 크고, 넘버 2가 넘버 3보다 크고, 이렇게 하는 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와서, 어, 값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 아무튼 지금, 어, 첫 번째 집어넣은 거를 이제 제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뭔가 좀 이상하면은 또 따로 바꿀게요. 자, 우선은 아까 전에 집어넣었던 거죠. 5를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었어요. 2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하면 세 가지 값이 들어가죠. 5 집어넣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넘버 1이 가장 크다. 여기 이게 넘버 1이 가장 크다가 나오겠죠. 이렇게. 네, 넘버 1이 가장 크다. 근데 이게 지금 넘버 1이 우리는 지금 넘버 1이라고 알지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크다라는 것은 가장 큰 수가 5다라는 게 더 낫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넘버 1이 가장 크다가 아니라 가장 큰 수는 여기다가 넘원 이렇게 바꿔주는 게 낫겠네요. 이것도 그냥 똑같이 커피 앤 페이스트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컨트롤 F5를 눌러주시면은 세 개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5, 1, 2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 이제 5가 나오겠죠. 가장 큰 수가. 네, 가장 큰 수가 5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원했던 뭐 몇 번짜리 집어넣든 상관없겠죠. 그래서 2, 5, 5, 5, 5를 집어넣고 1. 네, 가장 큰 수가 5가 나오죠. 중간에 들어갔어도 그렇죠. 이게 아마 넘버 2에서 나왔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수를 집어넣든 제일 큰 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렇게 했으면은 100, 200, 300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300이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세 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구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세수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네수, 다섯수, 여섯수 이렇게 해도 가능하겠죠. 이거를 이렇게 늘려주기만 하면 되죠. 늘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쉬는 시간에 아니면 다른 시간에 넘4, 넘5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개를 집어넣고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거나 그렇게 좀 변조를 시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만들기에는 아직은 응용 프로그램 만드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제이기 때문에 그냥 예제로 그냥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개의 수 중에서 가장 큰 수 출력 예제 이렇게 해서 하겠죠. 네. 뭐 저는 지금 이제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예제를 계속 만들어 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계속 예제만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수업 진도를 여러분들 스스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동영상 강의의 단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소통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을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어,
적응해서 잘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은,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예제를 다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정보 올림피아드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데에서 좀 이렇게 차출해서 어, 기존에 이제 그런 C나 아니면 C++이라든지 아니면 언어에서 배울 때 사람들이 이제 그 예제를 많이 쓰는 예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 조금 괜찮은 것들을 차출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이게 뭐 나쁘지 않은 게 나중에 이게 다 써먹습니다. 이게 다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제 무슨 예제를 가져올 거냐?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 건데,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A, B, C, D, E, F, G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Z까지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지금 16진수라고 얘기했죠. 41서부터 5A까지 이렇게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 16진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모습이 지금 이건 뭐예요? 이건 대문자, 소문자로 보면은 이건 대문자죠. 근데 여기 보면은 또 16진수 있는데 A, B, C, D 이렇게 여기 소문자가 또 연결되어 있네요. 그죠? Z까지, 7A까지. 6일서부터 7A까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뭘 할 수 있느냐? 이 포문을 이용해 가지고 어, 입력한 문자가 입력한 문자가 소문자인지 그러니까 알파벳일 경우에 알파벳이 소문자인지 확인하는 코드를 만드시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한 문자가 소문자인지 확인하는 코드를 만드세요. 라고 하면은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아스키 코드값, 네, 이 코드에 대해서 보시면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인 방법으로.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모양을 보시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사이에 있으면은 소문자이겠죠. 아스키 코드가 거기 안에 있으면은 어, 소문자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비프문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제가 1분 정도를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뭐 시간 드리죠 뭐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또 조용히 있어야 되겠네요.